네, 세븐 세션은요, 실제로 이제 그 전문가분 모시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라클 DB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쫙 한번 짚어보는, 그동안 이제 과거는 어땠고, 한번 현재 어떻고, 미래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한국 오라클의 김준 컨설턴님하고요. 또 쿠팡의 신광철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자, 두 분은 좀 어떤 관계십니까? 뭐 동창은 아니신 것 같고 왜 물어봐서는 네네. 일주일 전에 처음 뵙긴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네네네네. 자 그러면 먼저 자 각자 좀 오라클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모셨으니까 정말 제가 전문가입니다. 저 이렇게 해왔어요. 얘기하셔야 될까요? 먼저 어떤 정체성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신광철. 네. 저는 오라클을 처음 쓴 게 개발 처음 한 2001년도에 파라이를 처음 썼던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군대에서 오라클 DBA를 한 2년 나이나이를 썼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데이터베이스 컨설팅을 하면서 텐지랑 11G를 2015년도까지 좀 오랫동안 썼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군대에서도 아주 럭키하게 DBMS를 오라클 나이나이도 하셔가지고 그것도 파라일 계속 했으면 모르겠는데 버전 높은 걸로 해가지고 커리어가 잘 쭉 갔네요. 운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김준 선생님은요? 저는 99년도에 이제는 금융권 DBA로 입사를 해가지고요. 그때 썼던 게 7.3 오라클 패러럴 서버로 그때 당시에 아마 국내에서 6노드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한 7년 정도 DBA 하다가 오라클에 조인을 하게 돼서 오라클에서 이제 기술 지원을 좀 상당 기간 했었고 지금은 이제는 세일즈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라클 패러럴 서버 제가 90년대 때 제가 사이베이스 좀 있었거든요. 한 몇 년 있었는데 그때 저 오라클 패러럴 서버도 굉장히 고생했어요. 저희는 저것 때문에. 업계에서 너 저거 안 되지 않아? 항상 그거 고생 많이 했는데 또 저 용어를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근데 그 오라클 패러럴 서버가 RAC의 전신인 겁니까? 그러면 저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름을 왜 저도 되게 좋은 이름인데 왜 RAC로 바꿨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라클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OPS 쓰시다가 이제는 오라클 이름이 보면 이제는 시대 기술 트렌드에 좀 따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7점대 가다가 이제 8회 가면서 인터넷에 가게 되고 그때 한참 뭐 그리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클러스터 개념이 이제는 업계에서 좀 뜨다 보니까 그와 관점에서 이제 이름이 되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니어서 저도 제가 저번에 그 오라클 나오셨는데 게스트분이 오라클의 그 네이밍은 다 레리 앨런 회장이 주로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뭐 센스가 뛰어나셔가지고 아마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제 뭐 유추해 봅니다. 네네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어떻게 보면 발전 봤는데 지금 각자 사용자로서 정말 돌이켜 보면 이때가 이 버전이 정말 획기적이었다. 물론 지금도 굉장히 획기적이지만 옛날에 이 버전에서 오라클이 확 변했다는 게 버전 몇입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텐지가 아닌가. 텐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유는? 이유는 뭐 RAC 같은 것도 좀 더 파워풀해지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DB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뷰 같은 게 있거든요. AWR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존 버전과는 조금 좀 차이점이 있는 버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 선생님께서는 이제 12C 알투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현재 이제 이렇게 DB가 계속 진화하는 걸 보시면서 R2를 보시면서는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얼마 전에 팀원들하고 이야기하다 좀 오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R2 나오고 딥다이브 자료를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좀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엔지니어로 지원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이제 큰 고객사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이슈들을 폴로업도 해보고 프로젝트 해보면서 이런 기능들이 나올 만한데 왜 안 나올까? 왜 이런 기능을 패치 형태라든가 어떤 파람 형태 혹은 어플리케이션 변경을 통해서 꼭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12C R2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인핸스 된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혼자 너무 기뻐했는데 동료분들이 좀 오버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2C R2에 대해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회식자리에서 술 마시면서 우신 건 아니죠?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닙니다. 그러진 않았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그 피처 중에서 제일 감동 먹은 게 어떤 거였어요? 우선 트래블C i2가 그 클라우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는 예전에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도 보면은 OLTP다 아니면 DW다. 그렇죠. 이건 분석컬이니까 뭐 분석 쪽에서 이거는 OLTP는 OLTP 쪽에서 이런 쪽으로 좀 나눠져 있었고 근데 이제 요즘 업무가 이렇게 좀 혼합된 형태로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데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약간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는 해결한 게 트래블C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옵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좀 기대하고 있는 건 트래블C의 여러 가지 인메모리 옵션이라든가 뭐 멀티턴트 옵션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이 굳이 업무 패턴에 따라서 업무 타입에 따라서 DB를 여러 개 사일로하게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비효율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 시골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오라클 함께한 지가 벌써 2001년부터였으니까 벌써 이제 16년이 돼가네요, 그죠? 16년. 잠깐 뭐 학교도 다녔기 때문에 신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16년인데 그래서 오라클 이제 쭉 선택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회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서 정말 정말 내가 좀 오라클 정말 잘 선택했다 커리어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실은 다른 DBM에서 썼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가 오라클이 조금 퓨처가 좋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사이베이스도 써봤어요? 사이베이스는 좀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사이베이스 IQ를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컨설팅 할 때 그런 리서치를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사이베이스 IQ는 제가 좀 리서치를 한 경험이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한번 여러 피처가 있겠지만 그래서 두 분이 봤을 때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같이 좀 공유하고 싶다. 그런 내용들 위주로 좀 몇 가지 얘기 좀 나눠보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장표 보면 뭐 확장성이 이제 개런티가 되는데 뭐 애플 코드 수정 없이라는데 이것이 그렇게 뭐 좀 획기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전 잘 몰라가지고. 우선 제가 좀 말씀드리면 아마 트랜스페어런트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저희가 백서를 본다거나 표현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라클이 만들어진 기능들이 사실 이 기능을 쓰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변경이 일어난다거나 이러게 되면은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이 추구하는 모든 기능들이 사실은 트랜스페어런트를 기존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렉이라고 하는 어떤 가용성을 고가용성을 보장해주는 이 구조가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사랑받은 구조인데 이 구조를 쓰기 위해서 기존의 뭐 어플리케이션을 뭐 스케일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분산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OPS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이 사실 존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렉으로 오면서 그런 고객이 생각할 부분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냥 사용만 하시면 원하는 속도로 성능 이런 거 다 보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앞서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이런 부분이 오라클을 데이터베이스 DBMS 분야에서 오라클을 아주 절대적인 강자로 만들어놓은 이게 어떻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겠네요. 한 기술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DBA들 입장에서 되게 좋은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피처들이 있는데 신 선생님께서는 이 피처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탁 들어요? 저는 이제 12C 나면서 멀티터넌트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실은 뭐 어떤 테스트 환경이라든지 개발 환경을 할 때 박스를 새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시간이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멀티터넌트를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더 오라클을 이런 좋은 DB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거 없었을 때 정말 막 고생하면서 했던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이 들을수록 이 개념을 딱 보는 순간 와우 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만약에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런 퓨처가 어떤지 테스트도 금방 해볼 수 있고 그런 비교를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저걸 봤을 때 좀 재밌게 쓸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럼 이게 없었을 때는 한 얼마나 짧아진 겁니까? 이게 업무가 다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서버가 들어와야 되고 뭔가 설치를 해야 되고 패치를 해야 되고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되고 했을 때 뭐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뭐 보름도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자, 김 선생님, 이 데이터 가드는 굉장히 오래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 또 데이터 가드 또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액티브 데이터 가드가 나오고 이제는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고 했는데 사실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온 프레미스에서 최적화된 기술을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특히 네네.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은 그 비즈니스하면서 그 나름대로 업무를 굉장히 최적화해 놓으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고민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최적화된 것들을 클라우드로 옮기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 가드 혹은 액티브 데이터 가드라는 어떤 DR 스탠바이 솔루션인데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고객분들이 가용성도 확보를 하고 업무에 대한 오프로드 기능도 확보를 해 가시는데 클라우드에서 이런 기능을 좀 원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오라클 관점에서는 다른 쪽 벤더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장표에 넣게 된 경우가 고객분들이 어떤 온프리미스에서 최적화된 기술 중에 클라우드에 있었으면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능 중에 하나가 어떤 데이터 가드라든가 인메모리 기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저희가 다른 벤더하고 차별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클라우드 이제 마이그레이션하는 것도 큰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말씀드리면 오라클에서는 유사한 환경을 갈 거라면 굉장히 오라클은 쉬운 거가 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근데 거기에 이제 멀티텐스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네. 자, 그러면 그래도 오늘 이제 이게 DB 레이어에서 DB 레벨에서의 멀티텐시가 확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아닌 거하고의 좀 그래도 이제 이 개념을 처음 들어본 분들한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그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는 신강철 분님이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기존에 VMware를 많이 사용하셨을 경우에 개별 DB별로 이제 VM을 아이솔레이션 하다 보니까 OS나 시스템 인프라 리소스가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멀티터넌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컨테이너 DB라는 개념 하에 피지컬한 프로그래머블 DB가 올라가다 보니까 메모리라든가 CPU 같은 어떤 리소스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대로 데이터를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이그레이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무슨 하나의 통 DB를 이용을 한다거나 하나의 서버에 여러 DB를 올려서 사용을 한다거나 VM에 별도로 사용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데이터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쿼리 옵티마이저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 선생님 8i서부터 쓰셨으니까 이거를 8i 때부터 이걸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산증인이네. 그죠? 실은 9i 때까지는 이 옵티마이저에 대해서 그렇게 좀 깊게 보지는 않았고요. 10G부터 좀 보기는 했는데 제가 알기로 오라클이 1979년에 상용화된 그렇죠. 사용이 됐다고 알고 있고 그만큼 역사가 굉장히 길거든요. 한 40년 되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쿼리를 날리고 테스트를 하고 얼마나 개선이 됐을까라는 걸 했을 때 좀 그만큼 쿼리 옵티마이저가 안정적이고 많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되게 똑똑한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래서 조금 쿼리를 좀 안 좋게 날려도 오라클 옵티마이저가 똑똑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해서 뭔가 쿼리를 실행한다든지 그런 애가 이제 코스트 베이스 쿼리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다른 그런 DBMS 옵티마이저보다는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쿼리 옵티마이저가 계속해서 더 점점 스마트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많이 느끼세요? 저는 버전이 될 때마다 사용자 관점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12C에서는 어댑티브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쿼리여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최적화된 거를 좀 변경할 수 있도록 더 똑똑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제가 테스트는 못 해봤지만 근데 그런 퓨처들은 다른 쪽에서는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죠.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SQL on 하드비라는 걸 요즘에 많이 쓰고 있긴 있는데 좀 퓨처로 봤을 때는
그 좀 많이 부족한 5살밖에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아직 세월과 많은 케이스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신입 옵티마이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자, 그 선생님이 지금 하는 분야는 지금 어떤 분야 쪽을 주로 하세요? 예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구조에서 성능을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이런 컨설팅을 네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좀 분석의 시대로 오면서 저도 조금 커리어를 좀 분석가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한 상태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실습뿐만 아니라 여기 시청자분들도 DB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요새 워낙 뭐 알파고 머신러닝 뭐 다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행동으로 옮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셨으니까 먼저 하셨으니까 그런 이제 어떤 DB를 하시다가 이제 그건 분석가로 완전히 가지 않더라도 그쪽 패스도 좀 하는 좋은 어떤 그 팁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팁이라고 하기는 조금은 그렇고요. 그냥 관심인 것 같습니다. 관심인 것 같고 어차피 뭐 데이터 구조를 만들든 데이터 분석을 하든 어차피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면서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그게 관심을 조금 가지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그런 좋은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세라라든지 유다시티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 들으셨어요? 뭐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근데 영어 때문에 좀 고생은 안 하시나요? 괜찮아요? 일단은 여러 번 들으면 되니까요. 그래요? 여러 번 듣는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인 거고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이제 여기 지금 무크 지금 이렇게 유다시티라든지 아까 코세라. 이런 것들이 다 무크 다 무료인가요? 그것도 유료 과정도 있나요, 거기? 유료긴 하지만 거의 한 달에 코세라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이제 추천하시는 거군요. 커리큘럼이 굉장히 좋습니까? 커리큘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퀄리티도 괜찮고. 자,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것도 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잖아. 뭐 데이터 분석가 물론 다른 거지만 데이터를 다루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DB 출신의 DB를 해본 사람이 데이터 분석을 하면 어떤 점이 좋던가요? 좋은 점은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데이터의 준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도 지금 이제 3시 됐고요. 지금 2시 57분인데요, 여러분. 5분 브레이크 하고요. 3시 2분에 이 네 분의 전부 다 모시고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질문 많이 하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2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